네. 이러다 보니까 한덕수 씨에 대해서 선고된 이진관 부장이 그분만 그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 너무 외롭겠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미안한 말이긴 한데 판사 사이에도 이게 있잖아요. 가림막가 타야치고 아, 그래요? 이 사람 혼자 고립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진관 부장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 흐름이 일련의 흐름이 다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원 내에서 이렇게 혼자 있기가 되게 이 가치관을 고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분이 한 것만 나중에 너무 튄다 그러면서 이심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 혹은 나빠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져서 너 그렇게 국민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우리를 연맥여? 우리를 바보 만들어? 이 분위기가 이제 딱 한번 정착되면 사실 그분이 그 안에서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진관 부장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 마다마다 다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압력을 행사하게 돼서 이진관 부장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 혹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거를 다운시키고 싶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당신이 한 게 제일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다른 판사님들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걸고 나오는 게 대법관 증언 문제 우리 못 받는다. 그다음에 재판서 문제 못 받는다. 뭐 이제 사법 왜곡죄 말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또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패턴을 보니까 지난번도 그랬고 민주당이 뭔가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뭔가 하려고만 하면 그 타임에 딱딱 중요한 선고들을 영장을 기각해 버린다든가 줄줄줄 이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분들도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 봤지? 이런 실력 행사로 봐도 됩니까? 그런 셈이죠, 딱딱. 네. 이 내란죄 자체를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 그러니까. 논리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니네가 그럼 좋아. 니네들이 원하는 형량이 10년이야? 그럼 딱 5년으로 내가 맞춰봐 주지. 이거 내가 인정했잖아? 그런데 양형은 내 맘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게 그 김상민 그래서 당시 그 국정원 법률 특보가 좀 의심스럽다. 누가 장난친 거 이거부터.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서 이거를 테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고 계속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다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김상민이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 윤석열과 김건희랑 매우 가까운 이 사람이 이거를 테러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내면서 아예 보고를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지금 확인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칼을 찔렸는데 자작극이라느니 헬기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고성국 TV에서 1월 6일 날 방송하면서부터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1월 2일 날 일어났었고 실제 이거는 피해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막 하고 있었고 방송 첫 단계는 좀 약간 정상적으로 이게 보도가 됐는데 1월 6일인가부터 그 서정욱 변호사가 고성국 TV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시는 막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헬기 타는 그거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도 된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고성국 옆에서 헬기 갑질을 받고 있어요. 일부러 갑자기 뭐 파리까지는 국가사회 파리까지는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어디냐고 막 난리를 쳐요 둘이. 그때부터 이게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때부터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본인들의 유튜브의 영향력을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하냐면 8월 4일에 고성국 박사를 오늘 저녁에 자기가 만나서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실제 방송 그 링크를 보내줘요. 이게 지금 윤석열과 네. 명태균 씨의 카톡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냐고 본 거예요. 윤석열이 이걸 보고 당시에는 그 경선 후보였죠. 오케이,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부동시로 군대 면제 받았잖아요. 그렇지. 당시 부동시로 군대 면제가 맞아 논란도 있었고 왜 저렇게 도리도리를 해? 근데 그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컴플렉스나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명태균이 제가 총장님을 관찰해봤을 때 그런 것 같다. 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가 된 것 같고 나중에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된다고 해법을 주잖아요. 부동시 도리도리로 연결시켜갖고 병역 면제가 됐고 그것은 아파서 그런 거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방송에서 여기를 보면 이 방송을 저희가 이 보도를 할 때 확인해 보니까 고성국이 이 방송을 지웠어요. 이 방송을 하려고 내란 이후에 지웠어 이 방송을. 근데 여기 보시면 고 박사가 절 안과 의사로 명태균이 한 얘기잖아요. 고성국이 명태균을 의사로 둔갑시켜갖고 뭘 한 모양이에요. 전화 인터뷰든 뭐든. 부동시와 도리도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고 박사가 절 안과 의사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의사가 명박사예요? 물어보잖아요. 네, 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성국 씨가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 여론 조작이나 프레임 전환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벤츠남 이 씨가 제가 예전에 와서 뭐 수협의 조합원이고 어촌 계장이었거든요. 바둑도 어촌 계장. 그러니까 그때는 잘 나갔던 거죠. 잘 나갔던 건데 어쨌든 지금 다발성 암으로 항암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이 되게 위독합니다. 그래갖고 지난주에 국정원 조사, 경찰 조사 받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거의 조사를 못했대요.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면 가덕도에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는데 갔냐? 전날에는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을 모텔에다가. 김진성까지 데려다 줬는데. 네. 근데 안 갔어요. 행사를 참석 안 하고 당일에 뭘 했냐고 봤더니 차량의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럼 판 게 아니고 친조카에게 이 씨잖아요. 조카도 이 씨더라고요. 조카에게 명의를 좀 공교롭네요. 변경했어요. 당일에 범행 당일에. 범행 당시에 2024년경에 이미 2억 원가량의 주식 투자 실패로 엄청난 생활고와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고 이 지금 벤츠남 이씨도 그 벤츠는 고물 벤츠입니다. 중고 벤츠인데 굉장히 어촌 계장으로서 잘 나가고 사업을 크게 해서 어패류 조개 같은 거 사업해서 잘 나가다가 망했대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상황,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웠던 상황. 이 두 사람이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경찰이나 국정이 조사를 할 때, 경찰이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범행 동기가 뭔지를 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근데 건데. 지금 고성국 TV의 곧자는 공소장에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언론 매체도 없어요. 5표 편지를 준비해라, 보내라 이것만 나오고 그냥 얘는 어려웠고 이혼까지 하는 상황이고 그냥 김진성이 말이 그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까봐 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범행 동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진성 1심 변호사, 부산지검 출신의 1심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가 김진성이 변명문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변호인이 이걸 막았어요. 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족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가족한테 피해될까봐 거절한다. 선거 영역 말이 안 되는 거죠. 중후장대하게 거창하게 이거 아주 위중하다고 해놓고 손을 탔다고 봐요, 이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하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쭉 해놓고 형량 때릴 때 예.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특검을 16번인가 17번인가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특검이 기소한 거를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 공소기각을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집단 범죄를 하나의 가족 범죄처럼 해놓고 집중을 윤석열, 김용현 정도에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살살 약하게 가자. 살살 하자. 그래서 재판부별로 흩어져 있지만 예. 사실은 그 흩어진 판결들을 양형에 있었을 만큼은 들쭉날쭉하지 말고 일단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니까 유보를 해놓고 이거 그냥 제 가정이니까 나머지 그 부인과 관련된 사안들은 좀 털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등과 같이 이런 사람들도 좀 적당히. 약하게 가자라는 전체적인 얼개가 사실은 하나의 재판부처럼 위에서부터 상의가 수기가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뭔가 있다라는 그 직간접적으로 그 오다가 있고 그 오다가 오다대로 하는데 판결은 대체로 어제의 판결 같으면 별로 나무랄 건 없어요. 전반부 판결문 사실관계, 자체는, 예. 사실관계와 판단 자체는 별로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양형에 있어서는 그거가 굉장히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백대현 판사처럼 맞아요. 그때도 백대현 부장도 앞에는 잘 잘 썼어요. 매끄럽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양형 설치할 때 초범이라는 둥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손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두환을 처음에 이제 YS 김영삼 정권 때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요 논리로 수사를 안 하려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한 쿠데타라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양형할 때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실현되지 않지 않았느냐. 법원이 마우스피스 끼고 민주당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덤비는 것 같다. 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진짜 법원 작정을- 행정처장 마우스피스 물리대 보냈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제 법사위 통과한 법을 포함해서 사법개혁 3법이 뭐 물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뭐 무섭다고 하지만 이걸 그냥 카드로만 쥐고 있을 일이 아니고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서 시행 들어가야 된다. 이 내란을 거치면서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 인식 속에도 위기 질서상 서열은 헌법재판소가 훨씬 머릿속에는 높죠. 네.